자, 안녕하십니까. 나는 부자입니다. 오늘 또 시간을 내서 유튜브를 찍는데요. 저기 지식산업센터, 왜 나는 부자는 관심을 가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것 중에 아시다시피 요즘 세금이 문제죠. 절세가 답이다, 이렇게 할 만큼 절세가 문제예요. 사실 세금을 많이 내면 좋죠. 세금을 많이 내고 정부에 뭐 우리가 어차피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뭐 막 부자들이 이제 뭐 그 세금을 많이 내므로써 그 세금으로 아주 잘 쓰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쓴다면은 누가 아깝지 않겠어요. 그러나 국회의원, 특히 정치인들이 세금 빼먹기, 그 다음에 뭐 엉뚱한데 세금 쓰기, 뭐 이런 것들이 심하니까 국민들이 세금이 내기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의 세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지식산업센터가 뭐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하겠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6억 이하 1.1%.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는 1주택인 경우에 이렇다. 1주택. 지금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여기 토지, 건물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와 건물인데 이 건물 중에 주택이 아니죠, 그죠? 주택이 아닌 건물. 그러니까 이게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공장으로 들어가요. 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취득세가 4.6%입니다. 주택 외의 것은 다 4.6%예요, 그냥. 주택 외의 것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유상 취득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6억 이하는 1.1%. 지금은 뭐 1주택일 경우만 포함이 되고, 다주택일 때는 틀려져. 다주택일 때는 공시가 1억 미만만 1.1%고, 뭐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뭐 8%, 법인이 살 때는 12% 막 이래요, 2주택부터. 그래서 일단은 요걸 이야기하는 것은, 주택 경우는 1주택 이상인 2주택, 3주택부터는 뭐 막 8%, 12% 이렇게 늘어나는데, 토지 및 건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무조건 10개를 사도 4.6%다. 옛날에는 아파트가 1.1%였기 때문에 뭐 많아봤자 6억 초가 되더라도 뭐 2.2% 뭐 이래서 상당히 쌌거든요. 그래서 요걸 취직을 많이 했는데, 사실 1.1%를 샀는데 4.6% 같으면 몇 배예요? 저희 5배 정도를 내는 거거든요. 5배. 5배는 좀 많아. 4배 정도네, 4배. 그래서 아우, 이렇게 많이 주고 사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2주택, 3주택부터 8%, 12%, 특히 법인으로 하면 12%니까 이제는 이게 싸 보여요. 이렇게 참 사람이 간세해요. 이렇게 싸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식산업센터는 10개를 사든 100개를 사든 4.6%다. 요게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게 장점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죠.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는 중과다. 그러니까는 지식산업센터는 증가가 없다. 여기에 봅시다. 8%. 2주택. 조정지역 2주택부터 8%. 8%. 그리고 3주택부터 12% 이렇게 나가요. 취득세가 12%가 현 정부 말고는 있었나요, 정말로? 그리고 법인은 무조건 12%. 한 채 살 때부터 10%. 그래, 이제 법인은 이제 여기 보면 법인으로 주택은 이제 못 산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에 중과가 없다. 10개를 사든 100개를 사든 4.6%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세금이 또 뭐냐면은, 단기 보유를 했을 때 지금 현재는 1년 미만은 뭐 50%, 주택 입주권은 40%, 그냥 분양권은 뭐 50%, 요 정도였는데, 2021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입주권은
70%부터, 그 다음에 분양권도 70%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택 외 부동산이 2년 이상이면 기본 세율이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1년만 보유하면은 기본 세율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 이렇게 있는 것에 반해서 지식산업센터는 무조건 2년만 지나면 일반과세다. 사실은 다른 거 주택도 2년 지나면은 기본 세율은 맞아요. 이 기본 세율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주택 외 부동산이니까 이제 요대로 가는 거예요. 요대로. 그러니까는 단기 일 때는 50%, 그 다음에 2년 미만일 때는 40%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요거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어디 보면은 주택 쪽이니까, 그래서 1박 진해집 산업 때문에 2년 지나면 무조건 일반과세다. 이게 사실 뭐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2년 지나면 일반과세가 어떻게 나가느냐, 요거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과세 표준표를 했을 때 이제 일반 세율이다. 일반 세율이 만약에 차액이 얼마나 생기느냐에 따라서 차등 세금이 되고 있다. 여기 보면은 누진과세죠. 누진과세. 우리가 가정집 전기를 쓰면은 누진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1200만 원부터는 1200까지는 6%, 그 다음에 4600만 원까지는 15%, 그래서 8800만 원까지는 24%, 1억 5천까지는 35%, 3억까지는 38%, 5억까지는 40%. 원래 이렇게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늘린 게 이거예요. 5억 초과하면 42%를 내라. 그래서 이렇게 누진공제는 이렇게 곱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세금을 빼면 나오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일반과세거든요. 일반과세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도 한 1억 이상 1년이거든요. 이게 1년 기준이니까 1년에 1억 이상 세액이 많이 남게 되면 개인별로 법인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요거죠. 요게 여기 보면은 제일 큰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하는 이유가 요거죠. 아파트 계통어,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이죠, 주택. 주택이 지금은 거의 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다 걸려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거의 걸려 있어요. 이게 지금 변했지 싶어요. 변했고, 뭐 1지역, 2지역, 3지역 되어 있는데, 뭐 사실은 민간 택지 후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뭐 전매 금지가 없는 것도 가끔 있고, 그다음 아파텔이라고 해서 오피스텔 같은 건 없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서울 수도권, 광역시 이런 데는 거의 다 이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권 전매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해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뭐 기존 주택 보유 현황 현금 증여 등 투기과열지구는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의 규제가 상당히 심하죠. 정부에서 세무조사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뭐 그런 법에 위배되는 일을 안 했더라도 상당히 위축되고, 일단은 세무조사 들어온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못하니까 거기에 자유로운, 아직까지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리고 많이 지어라. 왜 그러냐면은 직장, 직업,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 무슨 법인가 산업 뭐 법에 의해서 밀어주고 있죠. 그리고 많이 지어서 중소기업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나라를 많이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 때문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전혀 상관이 없으면서
정부의 규제에 피해가고 있는 이런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권에 대해서 관심을 제가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요거는 지역조정 대상 지역 주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LTV, DTI 뭐 이래가지고 지금 대출을 다 막아놨죠. 지금 뭐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 그래서 서울은 뭐 거의 뭐 30%밖에 대출이 거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대출에 대한 대출을 해주더라도 뭐 앞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뭐 매도 조건을 드리고 여러 가지 규제가 상당히 심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조정 대상 지역과 상관없다. 그 다음 LTV, DTI 규정도 안 받는다. 이 지식산업센터에 건별로 사업자 대출이 나오거든요. 건별로 사업자 대출. 건별로 사업자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0개, 100개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뭐 10억까지는 한 금융 은행에 의해서 10억까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은행에 10억까지 대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우리나라 일금종마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많이 할 수 있다. 조적 대상 지역과 상관없이 대출도 유리하다. 그것도 아파트 경우인데 저기 지식산업센터는 70%에서 잘하면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담보대출도 있겠지만은 신용대출 등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유롭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다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몰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때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제가 운영하는 나눔스쿨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시면은 정보를 받고 조만간 제가 그 인터넷 유튜브 아니죠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특강을 한번 할 때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그 듣는 사람들을 한해서 제가 이제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돈 되는 곳, 그 다음에 유리한 곳, 그 다음에 임차가 잘 나가는 곳, 공실이 안 생기는 곳, 그 다음 가격이 오를 만한 품목과 품목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위치 돈 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제가 임장을 다녀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길어져요. 이 뒤에 내용이 많은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10분이 딱 여러분들이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괜찮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친구 다른 카페 그 다음 카톡방에다 링크를 걸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좀 걸어 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 주시면은 제가 가끔 저녁에 또 먹방 하거든요. 음식 몇 개 갖다 놓고 솔직 담백한 그런 생방송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나눔스쿨에 가입하셔서 하시면은 뭐 좋은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강의가 있을 때마다 전체 메일이나 쪽지를 써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니까 그렇게 같이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손님이 왔는데 친구가 왔어요. 친구하고 점심 먹으러 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